안녕하세요, 브리미입니다. 이전 에피소드인 미야모토 무사시 비겁함도 강한 것이다에서 무사시는 과장이 많은 인물로 실제로는 그리 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근거 3가지를 언급하였습니다. 관직에 오르면 흔히 다이묘에게 몇백 석의 복록을 받는다 하는데 무사시는 정식 벼슬을 받은 적이 없으며 50대에 이르러서야 호소카와 가문에서 손님 신분으로 50석의 복록을 받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특히 감장이라는 전공증명서를 한 개도 받지 못했는데 천하제일을 주장하는 거모가 호소카와 가문의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말로만 전공을 세웠다고 했지 이를 증명할 감장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무사시에게는 훌륭한 제자는커녕 알려진 제자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이후 에도시대의 노장들은 자신의 유파 홍보를 위해 과거 레전드급 검객이 자기 유파의 시조라는 주작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역시 무사시의 유파라고 주장하는 도장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근대까지 무사시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검객이 훨씬 많았다는 증거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검술을 좋아하여 에도에는 뛰어난 검객들이 몰려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강자를 찾아 유랑했다던 무사시는 에도뿐 아니라 당대 유명한 거모와 대결한 적이 없던 것 역시 그의 신화가 근대에 만들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무사시는 일본의 정식 역사서에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으며 무사시의 행적에 관해 기록된 것들은 전부 무사시의 제자들에 의해 후대에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3가지 근거에 부합하는 무사시 시대의 진짜 강한 검객은 누구였을까요? 당대 가장 잘 알려진 검객은 야규 무네노리였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에게 잘려진 국화꽃을 보낸 야규 세키슈 사이의 아들이자 야규 주베이의 아버지로 그는 가장 성공한 검객이었습니다. 야규 무네노리는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미치의 검술 스승으로 검만으로 일반 2500석의 영지를 보유한 다이묘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야규 세키슈사이 역시 유명한 검호이며 야규 세키슈사이의 스승은 공식적으로 최강인 검성 카미이즈미 노부츠나입니다. 이렇듯 야규 무네노리는 검으로 유명한 가문의 엘리트로 당시 가장 유명하고 성공한 검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문의 유명세 덕을 보기도 했고 실전 지향이기보다 마음가짐을 중요시한 점, 정치가의 명성 등으로 순수한 검술 실력만으로 과연 최강이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같은 시대의 오노 타다아키는 야규 무네노리 필생의 라이벌입니다. 그 역시 도쿠가와 막부의 검술 사범이었으니 실력으로는 분명 검증받은 고수입니다. 타다아키는 무사 수행 중 만난 이토 사이에게 패한 후 그의 제자가 되어 일도류를 계승합니다. 과장하면 현대 검도의 뿌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말에 북진 일도류가 현대 검도의 원류라 하는데 북진 일도류가 나카니시파 일도류의 분파이기 때문이죠. 나카니시파는 바로 오노파 일도류의 분파로 유파 계승으로 본다면 오노 타다아키는 가장 성공한 검호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스승인 이토사이는 베가본드 세계관에서 최강의 검호 중 하나로 등장합니다. 타다아키는 이토사이의 모든 것을 전수받기 위해 배틀로열로 사형인 오노젠키를 베고 일도류의 유일한 후계자가 됩니다. 이후 도쿠가와의 초빙을 받은 이토사이는 젊은 타다아키를 추천하고 타다아키는 도쿠가와 가문에서 검술 사범으로 사관하여 빠르게 실력을 인정받습니다. 결국 도쿠가와 히데타다에게 직접 검술을 지도하게 됩니다. 타다아키의 일도류는 전쟁터의 최전방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무지막지한 훈련 강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는 우에다성 전투에 참전하여 적장을 베는 무공을 세워 우에다 7번 창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곧 굴령 위반으로 패문됩니다. 당시의 굴령 위반은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죄로 패문되면 그로써 관직 생활은 끝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라이벌인 야규 무네노리와 영지 격차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무네노리는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패문당했던 다다아키를 대신하여 도쿠가와 히데타다의 검술 사범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타다유키는 패문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의 재능을 안타까워한 이에야스의 둘째 아들 히데야스의 청 때문이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패문 처리가 되면 대다이묘가 아니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 하나만으로 그의 검술 실력의 고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타다아키는 기행을 이어갑니다. 그는 이미 성공한 검어였으니 명성을 위해 많은 검객들이 그에게 진검승부로 도전했고, 어느 날 그는 상대를 제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머리를 쳐 죽이는 만행으로 다시 패문당합니다. 그러나 도적들을 죽이는 활약으로 다시 용서받습니다. 이 시기에 야귀문해놀이와 관련된 일화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문해놀이가 자식의 검술 교육을 걱정하자 진검으로 죄인을 베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라이벌인 문해놀이의 검술 교육이 죽도를 사용하여 실전성이 떨어진다고 돌려가기를 한 것이죠. 타다아키는 3대 쇼군인 이에미치가 어릴 때 역시 치지기리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치지기리는 검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밤에 몰래 행인을 죽이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치지기리 직전 문해놀이는 무도토리로 막아내고 이에미치에게 천하치국의 도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야규문해놀이와의 또 다른 일화로는 타다아키가 그의 도장에 쳐들어가 수제자를 박살내자 문해놀이가 아들인 주베이에게 승부를 보라 합니다. 그러나 주베이는 실력 부족으로 이를 사양했다고도 합니다. 이 일화는 타다아키의 일도류가 흥하고 서서히 저물어가는 야규류를 조롱하기 위해 주작되었다는 설이 강력합니다. 그만큼 활인검과 실전검으로 두 검호는 완전히 다른 세계 라이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만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지만 실력은 당대 최강이었던 오노 타다아키,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하고 활인검으로 당대의 천하제일 소리를 들었던 검성 야규 문해놀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컬처계의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